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성남이 휴식기 이후 2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그 중심엔 유기적인 포메이션 변화가 있습니다. 성남은 올 시즌 백3와 백4를 오가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시도해 왔는데요. 휴식기 이후 치른 두 경기에선 두 형태를 모두 활용하며 경기 중 유기적으로 대응을 바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성남의 2연승을 이끈 김남일식 하이브리드 축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3의 형태로 가져가면서도 이거 성남의 공격에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이 이건 감을 못 잡겠네요. 제주와 성남 경기의 해설을 맡은 이상윤 위원이 성남의 대형 변화를 설명하는 중에 나온 코멘트인데요. 이렇게 경기 전에 나오는 하나의 포메이션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힘든 성남의 최근 축구를 잘 나타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남은 공격 시 백4를 바탕으로 한 4-4-2에 가까운 대응을 취합니다. 수비수들의 위치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인천전의 경우 4-4-2 대응을 통해 상대가 수비 시 약점을 보이는 중앙에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은 수비 시 중앙 미드필더가 높은 위치에서부터 강하게 방해하는데요. 이는 특히 이적 후 성남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밀로스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크죠. 이명주의 활동량을 앞세워 압박을 가하지만 중원 숫자가 적은 인천을 상대로 성남은 그 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에 위치한 구본철이 안으로 좁혀오며 중앙 공간을 점유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동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 이 공간에서 4명을 활용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 미드필더 뒤에 선수들이 모여 공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공 대응은 인천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입니다. 제주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구본철 대신 선발 출전한 김민혁이 이렇게 중앙으로 좁혀서 자리 잡죠. 김민혁이 중앙으로 내려와 공을 잡으면 그 사이 우측에 있는 김은민이 측면 공간을 대신 커버해줍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숭실대 출신의 신인 김은민은 오자마자 성남의 우측면을 책임지고 있는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성남은 김은민이 공격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큰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대신 반대쪽 풀백 최지묵은 올라가지 않고 후방에 머무르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최지묵 위에 있는 박수일이 넓고 높게 올라가며 이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패턴은 인천전에서 유효하게 먹혀들었는데요. 뒤에서 받쳐주는 수비수를 믿고 박수일은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뮬리치가 수비를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어주고 박수일이 대각선으로 침투해오는 이런 공격인데요. 왼쪽 측면을 노리는 성남의 공격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도 박수일이 올라가 있는 곳을 향해 길게 때린 뒤 이후 뮬리치가 만들어낸 공간을 활용하죠. 여기에 팀 전술을 넘어선 선수 개인의 엄청난 원더골까지 터집니다. 이는 좌우를 극단적으로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제주전은 이 비대칭 대응을 정반대로 활용합니다. 우측의 권한규가 풀백처럼 넓히고 김은민이 윙포워드처럼 올라가며 백포 대응을 만드는데요. 인천전과는 완전히 반대의 형태죠. 아무튼 인천전에서의 득점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뮬리치를 향한 패스, 그리고 이 장면에선 왼쪽으로 이동해 있던 구본철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며 찬스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경기에서 왼쪽 측면을 노린 성남의 공격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뮬리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전방에서 공을 지켜낼 수 있는 뮬리치를 축으로 한 다양한 연계 작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뮬리치는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빠져나와 공을 받아주면서 주변 선수들을 활용하는데요. 뮬리치의 이런 폭넓은 활동 반경은 성남의 이선 선수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죠. 성남 선수들은 공을 탈취해내면 다른 거 볼 것 없이 곧바로 빠르게 뮬리치를 향해 길게 빼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죠. 뮬리치에게 끌려나가는 수비의 허점을 공략하는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특히나 제주전의 주인공은 뮬리치였죠. 뮬리치가 공을 잡고 이후 주변 선수들을 활용하는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뮬리치가 공을 잡으면 이선 선수들이 활발하게 공간을 찾아가고 공격을 마무리하는데요. 상대방은 이러한 뮬리치의 역할을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백포를 기반으로 공격을 펼치던 성남은 수비 시엔 5-4-1의 대형으로 빠르고 자연스럽게 전환합니다. 인천전의 경우 최지묵이 스토퍼 자리로 이동하고 박수일이 깊게 내려오며 윙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런 대형 변화는 무조건 깊게 내려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앞선에서부터 방해하기 수월했죠. 심동훈과 구본철, 좌우 윙어를 앞세워 1차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대형이 만들어집니다. 백스리로 나서는 인천을 상대로 한 성남 수비 대형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방 압박 상황에서 이렇게 5대5의 동수가 만들어지죠. 이날 성남은 전방에서부터 끊어내고자 하는 압박이 잘 먹혀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이 편하게 빌드업하기는 쉽지 않았죠. 여러 차례 전방에서부터 유의미한 볼탈취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백스리로 나서는 제주였기 때문에 성남이 수비시 세우는 대형은 상대를 압박하기 용이했죠. 상대를 1대1로 대응하며 압박에 들어가면서 제주가 후방에서 패스로 풀어나오기 힘겨워했습니다.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5-4-1 대형을 바탕으로 그대로 내려서는데요. 이는 공간을 메우며 수비적으로 버티기 좋은 대형이죠. 체력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후반 중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내려서기 쉬웠는데요. 수비 라인을 깊게 세우면서 리드를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이번 성남의 2연승은 전술도 전술이지만 선수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짜온 유기적인 포메이션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많은 체력적 능력과 전방에서 선수 개인의 기량이 요구되는데요. 앞으로 3일 간격으로 연달아 경기를 치르게 될 지옥의 8월 일정에서 주전 선수들의 이탈 없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2연승 이후 맞게 될 8월은 성남의 강등권 탈출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